그 다음 차트부터는 유로존 세부 국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기전은 유로존 국가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이런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국가들마다 특성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29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29페이지 봐주시면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가 국가의 핵심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수출 이런 것들을 다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빠른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독일의 발목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좀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 68번 봐주시면 독일 역시도 높은 금리, 이자율 부담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지수, 결국 독일 기업들이 바라보는 이제 현재랑 향후 기업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독일이 회복을 못할 것이냐라고 본다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유로존 경제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기술적 침체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간 결과를 이제 밑에 69번이나 70번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사실 제조업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독일의 하반기 경제 성장을 좀 가지고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건 여기 나와 있는 non domestic, 지금 독일 외 수요로 견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주시면 신규 조명 턴오버 같은 경우에는 독일 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좀 견조하게 상승을 좀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도메스틱 부분이 계속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의 내부 수요가 위축이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수요 위축에 따라서 이게 좀 제조업 경기 업황 회복에 따라서도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좀 프랑스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서비스업 국가입니다. 서비스업 개선에 따라서 좀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32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제 그림 74번에 나와 있듯이 PMI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안 좋은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75번에 나와 있듯이 서비스 부문들은 아직 좀 견조하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 환경 지표도 서비스 부분은 좀 버티고 있고 가장 가시적으로는 그림 76번 터닝 포인트 지표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이거는 터닝 포인트 지표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가 얼마큼 우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서베이 지표로 나타냈다. 서베이한 거예요? 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토탈이나 아니면 매뉴팩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인데 서비스 부분은 좀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이런 서비스 업황에 따라서 좀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국가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프랑스의 변수는 시위입니다. 그게 이제 3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프랑스가 연금 개혁을 좀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해가지고 내용은 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지만 시위가 굉장히 격화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연금 개혁 같은 시위는 지금 조금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지만 다른 시위가 또 있죠. 네, 지금은 국가 비상상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시위로 격화되고 있는 게 바로 인종차별 시위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지만요. 지금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랑스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좀 폭력 시위화된 시위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서비스업이 조금 약간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게 완벽한 소강 상태를 이루기까지는 조금 회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탈리아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는 참 관광이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 그림 93번에 나와 있듯이 관광 지출액이 이제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느냐는 전혀 아니지만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빠른 추세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관광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이탈리아 역시도 이런 관광 기반에 조금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관련해서 40페이지 봐주시면요. 그림 99번에 나와 있듯이 경제 심리지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국가들 다 원래 유로존이라고 하면 가장 이제 근간으로 생각한 게 독일이랑 프랑스 경제잖아요. 이제 그런 국가들보다 오히려 옛날부터 안 좋게 여겨졌던 국가들이 더 빚을 반하는 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탈리아도 굉장히 좋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로존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가장 이제 저랑 이제 최영일 팀장님이 얘기했을 때 의외로 여기가 제일 좋지 않을까 했던 부분이 다른 페이지에 있는 그리스 부분입니다. 이 유로존 재정익이 불러왔던 나라인데. 그래서 오히려 약간 예전에 그 피그 사태 때 오히려 그때 안 좋았던 국가들이 그때 한번 맞고 저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더 개선되는 거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림 104번, 105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코로나 때 모두 다 안 좋았는데 그리스 성장률을 보면 거의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보면요. 우파가 집권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치적 최강혁의 얘기가 영향인 것 같은데요. 어려워. 정치적 얘기가 들어가고 있지만요. 우파가 집권을 하게 되었고요. 원래 굉장한 복지를 좀 제공을 했었다면 이 복지를 다 버리고 경제 성장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IMF에 가지고 있었던 빚을 조기 상환까지 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6월에 그리스에 총선이 한 차례 더 있었는데요. 우파가 재집권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그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GDP 성장률이 좋았다는 점,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정부 부채가 감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리스가 굉장히 좀 좋게 보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강도 높은 개혁안을 이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좀 그리스에 대한 경제 재평가가 좀 나타날 것 같다. 또 자금이 또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영국 해야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제가 세미나를 가거나 이러면 너 아직도 영국 얘기하냐, 브렉시트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브렉시트 투표 같은 경우 2016년에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브렉시트 얘기를 하는 거에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이제서야 브렉시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2021년에 이에서 딱 들어와서 브렉시트가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고 20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이슈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데이터로 찍히는 숫자들이 브렉시트 효과가 나타난 숫자들이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는 게 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이제 제가 1월 같은 경우에는 영국 자료를 써가지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영국 같은 경우도 BOE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물가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들이 유로존과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가장 취약한 게 뭐냐? 모기지 시장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금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 118번이랑 119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미상환 주담대 이자율 유형을 봐주시면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는 게 5년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만 고정금리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변동금리 상환하는 계획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유지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변동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노출되어 있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 119번에 나와 있듯이 미상환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이 점점 줄고 있고 고정금리 자체도 높은 비율로 상환을 하게 된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OE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림 120번 봐주시면요. 주택담보대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는 지금까지는 별로 미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변동금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5년 계약했던 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없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점 그 효과가 가시화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정금리를 사용하는 사람조차도 우리 이제 빚 버든을 느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 의미하는 거는 BOE 자체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준금리 인상을 못 멈추지만 결국에는 이런 물가의 부담들이 가기에 나타날 것 같다라는 게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영국 자체도 좀 소비 위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좀 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브렉시트 효과 같은 경우에는 그림 54번, 페이지 54페이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렉시트의 가장 어떤 부분에서 브렉시트 효과가 가장 가셔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무역입니다. 이제 무역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제 144번 그림에 나와 있듯이 EU 어드저스티드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랑 분리가 되는 바람에 브렉시트를 했고 그러면서 통계가 한번 바뀝니다. 한번 통계도 바뀌었고 자체 내에서 통계가 한번 바뀌면서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조정값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오피셜 데이터는 점선이지만
다 조정을 했을 땐 더 큰 폭으로 하락하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무역 규모도 굉장히 이전과는 크게 하락을 한 추세고, 이게 지금 EU하고 non-EU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국 자체가 non-EU와 트레이딩을 하는 거는 견조하지만 EU 자체, EU 마켓이랑 트레이딩하는 거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이건 결국에 의미하는 거는 유럽 국가들이 EU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과 수입했을 때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걸 함께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림 145번, 146번에 있습니다. G7이랑 비교했을 때 자체도 UK가 굉장히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어요. UK 어드저스티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점선 그래프입니다. G7 그래프 이제 추이로 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서는 브렉시트의 효과를 체감을 하면서 회복을 느리게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사실 굉장히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제 브렉시트 효과가 느껴지고 있고 비용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영국의 회복을 좀 더디게 만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조금 특색 있는 얘기다라고 55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금융 허브였잖아요. 맞아요. 런던 시티. 그렇죠. 그게 약간 어디에든 다 입지되는 허브의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 그림 147번, 148번에 나와 있듯이 브렉시트 이후에 기업 투자가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9번이랑 150번을 봐주시면요. 지금 시가총액 변하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USD 산산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 파운드가 굉장히 약세로 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겠지만, 지금 주요주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성장폭이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영국 같은 경우 옆에서 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는 결국에는 영국이 가져가야 될 입지적 금융적 셰어를 나머지 유럽 국가들도 가지고 가게 되는 구조를 가졌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자체가 영국의 금융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위험하다라는 건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영국이 가지고 있던 입지가 다른 국가들에까지 분산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가장 혜택을 받는 게 프랑스가 될 것 같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0번 그림을 봐주시면 그 시가총액 스프레드가 굉장히 좁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좀 럭셔리 브랜드가 좀 굉장히 견조했잖아요. 그것도 있고, 파운드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는 점, 이걸 좀 동시에 감안을 해야겠지만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브렉시트 효과가 이 금융시장에까지 나타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가 여기까지고요. 좀 급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유로존 경제가 회복을 보일 것 같지만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좀 더딘 회복 보일 것 같다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제 아까 처음에 딱 말할 때 이렇게 됐는데, 궁금한 게 일단 우리 미국의 인플레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냥 자료를 떠나서 어때 보여요? 지금 다시 또 인플레 논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물가가 영국 같은 경우는 저번에 금융 갑자기 확 올렸었잖아요. 잘 안 잡히는 것 같아 지금. 원래 7월 쪽 확 내려갈 거로 보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게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생각보다 서비스 압력이 좀 견조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식품 물가가 생각보다 잘 안 빠졌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계속 이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에너지 끌어내리기에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에너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네, 물가가 되게 하락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보다는 생각을 못했던 게 생각보다 노동시장이 견조했고 생각보다 소비 패턴이 나오면서 서비스 측면에서도 상방 압력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졌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게 결국 그래도 어느 정도 소비가 되어주니까 경제가 오히려 여기서 경기 침체가 와도 이렇게 굉장히 깊게는 안 오겠구나 생각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굉장히 아까 임금 같은 경우에 단단하고 이러면은 사실 여기서 최악으로 더 엄청나게 고용이 엄청나게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게 별건가요? 다 실업자 되고 기업 망하고 이게 경기 침체인데 그런 게 올 가능성은 좀 크지 않지 않나? 물론 이 고금리 때문에 나도 괴롭고 우리나라 보니까
다들 힘들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뭐 다 마찬가지 아니야. 뭐 대출 좀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버틸 수 있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나는 요 최근에 연준도 좀 금리 더 올려도 된다, 막 이런 생각하는 이유가 아직은 버틸 만하다 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안 좋게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뭐 그 최악은 지나간 거 아니냐 이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최악이 남았다 보는 건지. 네, 저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좀 최악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왜 쉽지 않을 회복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제목을 근데 그 회복이 다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 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빠지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고,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조금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완전 우려하는 것처럼 최악의 가정, 완전 리세션이 한 번 더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플랫 라인처럼 좀 기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일본 자료 여기서 안 썼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관광 수요가 긍정적으로 되는 게, 왜냐면 일본은 일단 내수 자체가 일단 좋고요. 내수 자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지원이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제가 이 유럽이랑 일본 세미나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일본 세미나 다니잖아. 네, 이제 두 개를 좀 비교를 하면 일본은 돈을 쓸 여력이 있는데, 정부가 돈을 쓸 여력이 있는데 유럽은 없기 때문에 좀 느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일본은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재정 지원도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가고요. 설비 투자도 굉장히 잘 들어가고, 왜냐면 반도체 지금 중심으로 사이클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도 긍정적이지만, 말씀해줬던 여행이 좀 괜찮았던 게 일본의 시장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기업들이 내수로만 이렇게 하다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근데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대부분이 다 한국인이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안 오지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인이 가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줄 서서 밥 먹는다더라. 라면 네. 시켜도 한국말로 한다. 다 한국말 한다고. 그래서 그 점원분들도 한국말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이 견조한데 아직 중국인 관광 유입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일본 경제는 그런 걸로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유럽이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도 같이 받쳐주고 있는데 유럽은 잘 그러지 못하는 구조라서 좀 그래 보입니다. 유럽은 뭔가 이번에도 보면 더 올드한 것 같아. 그냥 다 정책들도 그렇고 지금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경직적이고 모든 시장들이. 우리나라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니요. 저기 귀가 한쪽이 막혀가지고 지금. 왜 막혔어? 요즘 좀 잘 막힙니다. 그래? 네. 스트레스구나. 그래요. 내가 나보다 빨리 끝내야지. 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자로 정리하고. 네. 알았어요. 마무리. 뭐 할까? 사자 준비했다며. 준비했어요?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얘기 안 들었어? 대박. 자기 밑으로 집합시켜가지고 사자서 내라고 했대. 저희 이거 같이 자료를 검수해 주시면서 네. 저희 아이 분들이 이제 사내 연구원님이 제 자료를 보시고 유노스톡 애청자시라고 꼭 말씀해 드려달라고. 누군데? 황사내 연구원님이 영국 저희 연구원님이 그래서 걔. 사자성어까지 정해주셨어요. 조지 소로스. 내가 면접할 때 소로스 얘기해서 좋아해. 그래서 사자성어 주인님 보고 계신다면 주인님 거 안녕하세요. 쓴다고 꼭 주인님 정해주셨어요. 일파만파로 정해주셨어요. 일파만파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왜요? 올드하냐. 뭐야, 되게 재밌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완전 실망이다. 니네 씨 모여가지고 왜 이파? 왜죠? 이제 하나의 트리거가 굉장히 큰 파국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기조적인 고물가와 고금리가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연금, 막 이렇게 시위 이런 것들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 제조업 이런 것들이 그런 기반을 버물려가지고 굉장히 크게 퍼질 것 같다라서 굉장히 좀 위축될 것 같다라는 경제하에 일파만파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지금 아래 애들 집합시켜서 나온 게 이건가요? 야 실망스럽다 요즘 진짜 애들. 그거 알아? 옛날에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랑 처음 이렇게 꼰대처럼 얘기하는 거 같아. 그때 막 우리 사과나무 좀 할 때 사과나무 시리즈. 제목도 독특하게 하고 많이 그랬어. 맞아요. 그때 되게 이상한 거 많았는데. 되게 많았는데 이상한 거. 이상한 거 많이 네. 했지. 나는 그러니까
유로 회복이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핵심이 달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달러가 잘 약해지지 않는 이유가 달러가 왜 그래도 이렇게 유지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중국이 경제가 참 헤매고 있고 중국 대리 별로인 것 같아. 일단 중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위안화가 일단 약하니까 원화도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달러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엔화와 유로화에 대한 가치인데 유로 경제가 새로운 신경제를 못 쫓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난 작년에 우리 오리아 연구원 이제 맡고 있지만은 글로벌 경제가 그냥 새로운 어떤 소위 테크 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주도하는 게 미국이 돼버린 것 같고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약간 발 정도 담근 것 같고 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유럽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유로가 정말 그런 혁신적인 부분이 좀 회복이 돼야 된다. 그게 좀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갑자기 뭐 의미 부여한다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유럽 경제가 아까 말했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국 글로벌 좀 약간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하면 유럽도 좀 살거든. 아까 그리스가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그리스가 원래 그 제클린 오나시스 알죠? 그런 해운 같은 거 하는 나라인데 완전히 나라 망가졌다가 회복되잖아. 그래서 유로가 회복되면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유로 회복. 회복이요. 저는 느린 걸음. 역시 이게 이렇게 뭔가 왜 느린 거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 일단 첫 번째는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슬로우하게 회복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가 요약한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전무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는 게 사실 그 산업혁명 맨 처음에 이제 영국에서 그럼 나오면서 증기기관차 나오면서 시작됐던 게 사실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 패권이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패권이 넘어갔죠. 네. 그 다음부터는 뭔가, 그러니까 저희가 딱 생각해봤을 때 뭐 플랫폼들이 미국의 뭐 아마존,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뭐 한국의 네이버 뭐 이렇게 있다, 뭐 미국 구글 있다 치면은 유럽에서 딱히 그런 게 생각나는 회사가 유럽은 LVMH 같은 샤넬, 이거 에르메스 이거 네. 생각나요. 그거 말고는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뒤처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보수적이고. 일본은 산업이라도 있지.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보면 프랑스 같은 데도 콩코드 비행기를 만들었었고 막 그런 혁신의 에너지가 있던 나라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기업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죠.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을 이렇게 뭘 투자해야 되냐 선별하는 순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아까 신유영 연구원이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영국의 금융산업이 있었거든. 영국의 시티라는 런던 시티는 어마어마한 맞아요. 렌트비와 어마어마한 그 카나리 워프. 근데 그 패권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나 이런 데로 다 뺏기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럽이 좀 약간 그런 소위 강한 기업들이 좀 사라지는, 거기다가 저번에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막 크레딧 스위스 이슈도 있었지만 금융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패권을, 나 요즘 약간 그런 생각 드는데 오늘 사실 경향신문 칼럼 써야 돼가지고 약간 쓰다 왔었는데 패권이라는 거를 미국이 안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도전하는 국가가 다 실패하는 것 같아 지금. 중국의 도전이 실패하는 것 같고 기술을 안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유럽은 그냥 손 들어버린 것 같고 일본은 그냥 나는 미국 밑에 있겠어요 하는 것 같고 한국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까 그런 부분 나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느리게. 그래서 느린 걸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만 퍼도 좀 괜찮. 큰일 났는데요 지금? 지금 올라가서 다시 말씀을 좀 드려봐야 그게 아니라 이거 이 분위기 나도 그대로 뭔가 뭐 신조 같은 거가 네. 있다. 내가 저번에 오리나 연구원이 자기 자료 푼 미쳤다 처음 알았어. 풋이 아니라 퐁. 푼이 아니야. 푸콜 아니고요. 그래서 말이야, 너 우리 와이프한테 너 이거 아냐? 푼 미쳤다. 뭔 소리야? 어사 아세요? 재밌는 얘기 어사? 해줄까? 어색한 어사 아세요? 어? 어사. 어사가 뭐야? 어사? 저희요. 모르지 내가 어사. 저희 그래? 어색한 사이래요. 어색한 사이. 제가 오늘 점심 먹다가 매니저분이 저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브로커랑 어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지?
생각해 본 결과 어색한 사이인가 보다. 말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아는 척하면서 막 그랬는데 검색하니까 어색한 사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색한 사이보다 부부가 오래되면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번에 손지창 오연수 나온 프로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제가 뭐 인터넷에서 글은 많이 봤는데 보면은 진짜 실감해요. 사람들이 부부 생활이라는 게 나중에 막 살갑게 뭐 당신은 오늘 잘 잤어? 뭐 먹고 싶어? 이런 거 같죠. 그냥 정말 그 딱 느껴져. 계속 오연수가 손지창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해라. 그래 내가 나중에 당신 수발 안 들이지 않냐. 뭐 이런 거. 하여튼 재밌어요. 나만 재밌나? 어사. 너도 어색한 얘 뭐 이해도 못하면서.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셨는데? 네? 뭔 얘기 하려고 그러시다가 제가 어사 얘기해서 지나갔는데 네. 이거 제가 꼭 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사실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저희끼리 이거 1번 대박이다 막 와, 오늘의 히트 막 네. 야 놀라운데? 애들이 왜 이렇게 식상해졌어. 오케이 마무리 우리 또 갑자기 갑자기요? 시계 봤더니 2시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준비해서 또 가야 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